저는 올해 30이 된 미혼모의 딸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랐는데요. 아버지가 안 계신 것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안 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난 이후였습니다. 유치원도 다니지 않았고 집에 삼촌과 함께 노는 것이 전부였던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야 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끔씩 주말에 아빠와 어딜 다녀왔다라는 걸 자랑하듯이 이야기해서 그제서야 저는 아빠가 없고 친구들과 저는 다르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처음 엄마에게 나는 왜 아빠가 없냐고 물었을 때 표정이 굳어지며 아빠는 죽었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빠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대답을 대충 하시며 회피하시는 모습에 저도 점차 엄마가 아빠와 관련된 질문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걸 깨닫고 아빠에 대한 질문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21살이 되던 생일에 처음으로 엄마와 함께 저녁으로 외식을 하며 술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신 엄마는 사실을 털어놓으셨어요. 사실 너희 아빠 안 죽었어. 어디 가서 잘 살고 있으면 살고 있지. 그렇게 잔인하게 우리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쉽게 죽지는 않았을 거야. 뭐라고? 죽었다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왜 나한테는 죽었다고 했어? 차라리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면 뭐 한다고 한 번도 나를 안 보러 오나 기다리고 있고. 그럴 바엔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마음 편했어. 처음 듣는 아버지 이야기에 저는 귀를 기울이고 들었었죠. 어머니는 모든 일에 처음부터 설명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어렸을 적부터 동네에서 알아주는 미인에다 똑똑해서 대학교도 좋은 곳으로 갔었다고 해요. 대학교에 가서도 대학교 미인 뽑기 대회에서도 1등할 정도로 예쁘다는 걸 모두가 알아줬다고 합니다. 그 미인 대회에서 1등을 한 후 교내에서 유명 인사가 됐고 꽤 괜찮다 하는 남자들이 엄마에게 대시를 해왔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제 아빠였습니다. 처음 엄마에게 말을 걸었을 때는 수수하고 수줍어하는 모습에 마음에 들어서 연락을 하고 사귀게 됐는데 알고 보니 꽤나 부잣집 아들이었던 거죠. 엄마도 모르고 있다가 사귀고 난 후에 소문을 듣고 알게 되셨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사람이 좋아서 계속 사귀셨습니다. 서로가 너무 좋아서 어딜 가나 함께 다녔었고 첫 연애였지만 결혼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교내에서 유명한 커플이 된 두 사람은 어딜 가나 이목 집중이셨어요. 그렇게 3달쯤 사귀었을 때 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생긴 걸 처음 알게 된 엄마가 그 사실을 알리자 아빠는 당황스러워하며 일단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상의해보자며 자리를 급하게 떴다고 합니다. 엄마는 저를 너무 낳고 싶어 했지만 그 이후로 아빠라는 사람은 연락도 되지 않았고 일주일 만에 엄마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머리를 빡빡 밀고서는 나타나 자기는 군대에 가게 됐으니 아이는 지우고 싶으면 자기 어머니에게 연락해서 돈이라도 받으라고 하며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만을 엄마에게 건네주고 자기를 붙잡는 엄마를 뿌리치고 도망가 버렸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 제가 다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더 가관은 그 다음날 엄마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거기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하니 화를 내면서 어디 꽃 뺀 짓이냐며 화를 내며 엄마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자리로 오자마자 그분은 엄마의 뺨을 내리쳤고 엄마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엄마의 눈앞에 돈을 뿌리면서 당장 아이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악에 받쳐서 절대로 안 지울 거라고 발악을 하자 웬 남자들이 엄마 집 안으로 들어와서 엄마를 끌고 차에 태워 병원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강제로라도 저를 낙태시키려고 했던 거였죠. 하지만 엄마는 차 안에서 모든 걸 포기한 척하며 있다가 병원에 들어가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병원에서 도망치셨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급한 물건만 집에서 챙겨 바로 본가로 도망쳐 내려오셨는데 대학을 보낸 엄마가
거짓골이 다 되어서 집으로 들어오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야? 누가 괴롭혔어? 공부하라고 대학교 보내놨더니 왜 애가 거짓골로 여기를 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얼른 말해봐! 외할머니의 물음에 어머니는 참았던 눈물이 빵 터지면서 엉엉 울면서 임신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에 온 집안이 뒤집어졌었죠. 아니, 공부하라고 서울까지 대학을 보내놨더니 헛짓거리를 해도 정도 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도망쳐와? 당장 나가. 애 아빠 보기 책임지라고 해. 아니면 당장 병원 가자. 차라리 지금 지우면 정도 안 생기고 없던 일로 할 수 있어. 그 말에 엄마가 엉엉 울면서 아이 아빠 없이 혼자서 낳아 키우고 싶다면서 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힘든 길을 가려는 엄마를 말렸죠. 그때 아빠의 어머니는 어떻게 알았는지 병원에서 도망친 저희 엄마를 찾아 엄마의 본가까지 찾아왔습니다. 당장 아이를 지우라며 어디 남의 귀한 아들 발목을 잡으려고 수쓰는 거냐며 꽃뱀 취급하면서 말이죠. 그럼에도 엄마는 자기는 꽃뱀도 아니고 아이를 지울 생각도 없다며 두 눈을 부릅뜨고 대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손이 올라오면서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외할머니도 화가 나셔서 그만하라며 자기 딸이 결정한 일에 어디 남의 집 사람이 끼어드냐면서 자기도 모르게 저희 엄마 편을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아이 아빠라는 애는 애 생겼다는 말에 군대로 도망갔다면서요? 그게 애 아빠예요? 여기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 손주지 당신네 손주도 아니고 당신 아들의 애도 아니니까 남의 집 일에 끼어들지 말고 얼른 돌아가세요. 외할머니도 자기 딸이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시고선 말릴 수 없을 거라는 걸 직감하셨던 거였죠. 결국 소금까지 뿌리셨고 그래도 안 되자 머리채를 잡고 쫓아내셨고 엄마에게 한번 결정했으면 후회하지 말라고 단단히 못을 박으신 후 엄마가 저를 낳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산부인과를 가거나 동네를 지나다닐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견뎌내시면서 저를 지켜내셨어요.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를 키우는 것도 문제였지만 이미 남자친구의 엄마가 저희 엄마의 본가를 알아내기 위해 학과 사무실을 찾아가 한바탕 뒤집었더라고요. 뒤늦게 한 친구가 엄마에게 연락을 해서 소문이 사실이냐며 임신 소식에 대해 물어왔다는 겁니다. 그래도 힘들게 간 대학교였는데 이미 과에서도 소문이 다 퍼져서 엄마가 꽃뱀이라며 소문이 이상하게 나서 자퇴서를 내려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하십니다. 엄마는 아직도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에 버스 안에서 3시간을 넘게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도 미혼모라고 하면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날아오는데 훨씬 더 보수적이었던 그 당시에는 어땠을지 가늠도 가지 않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큰 문제 없이 잘 태어났고 끝까지 저를 지우라며 저를 낳으면 후회할 거라며 걱정 가득하셨던 외할아버지조차 막상 제가 태어나고 나니 집 대문 앞에 금줄을 걸어야겠다며 새끼줄을 직접 꼬아서 대문 앞에 달아놓으실 정도로 예뻐하셨어요. 엄마는 일하러 다니시느라 오히려 저에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셨지만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많은 사랑을 주신 덕분에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동네가 좁다 보니 제가 미혼모의 딸이라는 걸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고 밖에서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 눈빛이 싫으셨는지 유치원도 가지 않고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삼촌에게 글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또래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제가 아빠가 없다는 것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가족의 사랑이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아빠라는 존재가 당연한 건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제가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와 그동안 잘 키우겠다고 낳아놓고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니야, 엄마도 어린 나이였고 결국엔 나를 낳아줬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엄마는 대단한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해. 지금 내가 엄마가 날 낳은 나이잖아?
지금 난 그런 결심은 못했을 거야. 정말 나아져서 고맙고 엄마 덕에 태어나서 행복한 인생 살고 있으니까 미안해하지 마. 이제 그런 생각 말고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만 지내자.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에 있던 짐이 조금 가벼워지네.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딸. 엄마와 이야기하고 있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이제 막 대학생이 되어서 내일 친구들과 뭘 먹을지 고민하고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던 저와 달리 엄마는 제 나이에 제가 무엇을 입을지, 저에게 무엇을 먹여야 할지를 고민하고 계셨던 겁니다. 제 21살과 엄마의 21살은 모두 저에 대한 고민밖에 없었네요. 엄마는 한참 예쁘고 어린 그 나이에 저를 위해 그 모든 걸 포기하셨어요. 엄마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나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다른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할 때까지 아빠라는 존재가 가족에서 그렇게 당연한 존재인지도 몰랐어. 그만큼 엄마랑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삼촌까지 아빠라는 존재가 주는 사랑의 몇 배는 주셔서 그 사랑에 모자람도 없었고 오히려 넘칠 정도였어. 아빠가 없다는 건 그냥 내가 먹는 밥에 반찬이 하나 빠진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해. 이미 더 맛있고 내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이 있는데 굳이 나물 반찬이 먹고 싶지는 않잖아? 나한테 아빠라는 존재도 딱 그 정도야. 제 말에 엄마는 언제 이렇게 다 큰 거냐며 술기운인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다 커서 어느새 자신을 위로해주는 모습에 감격하신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이제 마음의 짐은 덜고 행복하게 인생을 시작하려는 때 저희 집 가족들이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삼촌은 일찍 퇴직하시고 퇴직금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함께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30년 지기 친구가 거래처에 보낼 돈이며 회사 자본을 모두 들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심지어 삼촌에게는 이미 돈을 보낸 척하면서 아직 돈을 보내지 않은 거래처들이 한가득이었고 결국엔 삼촌이 그 모든 빚을 떠안게 되었어요. 삼촌이 벌어오시는 돈으로 대부분 저희가 생활했었고 얼마 전 할아버지는 삼촌의 사업에 모든 돈을 투자하셔서 하루가 멀다 하고 거래처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고 흔히 말하는 빨간 딱지가 온 집안을 뒤덮었습니다. 정말 이제 행복한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눈앞이 깜깜한 상황에 저희 가족은 모두 망연자실했습니다. 심지어 도망간 사람은 사채도 쓴 건지 빚쟁이들이 도망간 그 사람을 삼촌에게 찾지 못하면 삼촌이 그 돈을 모두 갚아야 한다며 매일매일을 저희 집 앞에서 떠나지 않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렇게 한 달을 넘게 사니 누군가 대문 앞을 서성이는 소리가 나기만 해도 스트레스로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삼촌은 그 상황을 모두 자기 탓으로 돌렸죠. 늘 밝으시던 삼촌은 한 달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얼굴에 그늘이 생기셨습니다. 늘 저희에게 미안하다며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시기 위해 밖으로 돈을 빌리러 다니시고 막노동까지 다니셨어요. 당장 집까지 빼앗길 마당인데 나이 드신 노인 두 분마저 길거리로 내몰 수는 없었으니까요. 마땅히 신세질 만한 친척분들도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삼촌은 더더욱 이를 악물고 돈을 마련하시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빚쟁이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삼촌도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뭔가 이상함을 느낀 엄마는 삼촌에게 무슨 일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분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먼저 말은 안 꺼내고 있었는데 너한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대신 갚아주는 거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던데 누구 짐작 가는 사람 있어? 먼저 찾아와서 그러는 거 보면 꽤 가까운 사이 아니야? 삼촌은 오히려 엄마에게 물어보며 대신 빚을 갚아준 사람의 인상착의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도대체 누구인지 가늠도 가지 않으시는 표정이었죠.
그때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저희 엄마를 찾으며 전해줄 게 있다며 명함을 한 장 내밀었습니다. 명함을 받아든 엄마는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사장님이 뵙고 싶어 하십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으시면 귀찮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으니 선택은 편하게 하십시오. 자신이 할 말만 끝내고서 남자는 금방 차를 타고 왔던 길을 돌아갔습니다. 한참을 명함 속 이름을 들여다보시는 엄마에게 아는 사람이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 동안이나 엄마는 명함을 들고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답답했던 저는 결국 화를 내고 말았죠. 엄마, 내 말 안 들려? 누구냐고 대체! 그런데 그 순간 엄마가 하는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아빠, 뻔뻔하게 이제서야 연락할 줄은 몰랐네. 엄마의 말에 저는 물론이고 모든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아빠에 대한 정보는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다들 저마다 궁금해하는 눈치였어요. 안 만날 거야. 지금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고. 자그마치 20년이야. 지금 보니까 오빠 빚 갚아준 것도 이 사람이래. 고작 돈 갚아주고 지금까지 그 세월을 퉁치려는 속셈이겠지. 엄마는 싸늘하게 말하면서도 명함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는 말과는 달리 엄마는 그날부터 밤에 잠을 못 주무셨어요. 갖은 생각들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모습에 제가 먼저 차라리 만나서 얼굴에 냉수라도 뿌려주고 오라며 등 떠밀었습니다. 엄마는 절대 안 만날 거라며 버티시다가 가족들의 설득 끝에 결국 만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 남자를 만나러 가서 몇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새벽이 다 되어서야 그 남자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얼마나 울었는지 두 눈이 퉁퉁 부어서 집으로 돌아왔죠. 저희는 엄마가 집에 오자마자 무슨 일인데 이렇게 두 눈이 부을 정도로 울었냐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생각에 잠긴 듯 잠시만 자기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슬퍼 보이는 엄마의 모습에 잠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저희는 모두 서로의 눈치만 보며 언제 말을 꺼내야 할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나 그 사람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 어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 그 사람이 도망간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원망도 하고 후련하게 욕이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차마 못된 말들이 안 나오더라. 그 사람도 힘들었대. 자기도 어려서 무서운 마음에 도망쳐버린 건 정말 미안하다면서 사과도 하고 제대하고 나를 찾아오려고 했는데 집에서 바로 호주로 유학을 보내버려서 찾아오지는 못했다고 하더라. 어머니 뜻대로 결혼도 했는데 도저히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걸 깨닫고 우울증에 걸려서 약에 기대서 살아왔다는 거야. 결국엔 결혼했던 여자랑도 미운 정도 없을 정도로 무심하게 살다가 이혼했대.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완전히 안 가는 것도 아니더라. 나름의 사정이 있었잖아. 그 이후로 그 남자는 어쩌다 자기 어머니의 수첩에 적힌 저희 집 주소를 보고 바로 엄마를 떠올렸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와봤다가 엄마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차마 앞에 나서지는 못하고 가끔씩 들려서 문 앞만 한참 서성이다 돌아갔었다고 해요. 그러다 저희 집 앞에 있던 빚쟁이들을 대신 빚을 갚아주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의 사장이 돼서 경제적으로라도 저희를 돕고 싶은 마음에 빚만 갚고 앞에는 절대 나서지 않으려고 했는데 미안했다는 마음과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꼭 전하고 싶어서 명함을 주었다고 하네요. 엄마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과 아직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 아직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는 그 사람의 말에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지난 20년 동안 키워오면서 받았던 그 상처들과 고생이 떠올라서 일단은 생각해보겠다고 한 뒤 남자를 돌려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척 봐도 부티나는 늙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기억해요? 그 말에 엄마는 다시 한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있겠어요. 여긴 왜 찾아오신 거죠? 40 넘긴 아들 혼사길 또 꽃뱀이 막으실까봐 미리 차단하러 오신 건가요? 엄마의 날이 선 모습에도 여자는 당황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날 세울 필요 없어요. 저 사과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그 늙은 여자는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들 그 자리에서 놀랐고 그 여자는 무릎을 꿇은 채로 말을 이어나갔죠. 그때는 제가 맞는 줄 알았어요. 여자친구 없다고 큰일이 일어나겠나 싶었어요. 어린 나이에 일찍부터 애가 생겼다는 것도 다 아들 발목 잡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건데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그 남자의 우울증이 얼마나 심한지 엄마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소용없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나아졌는데 그게 알고 보니 저희 집을 종종 찾아오면서부터라고요. 그 남자에게 엄마는 존재만으로 안정을 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엄마는 기나긴 대화 끝에 결국 그 남자와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마음을 결정했고 다음날 남자의 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는 몇 번의 만남 이후로 늦었지만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엄마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고 별말 없이 허락해 주었죠. 딸, 네 아빠가 미울 수도 있는데 허락해줘서 고마워. 그 사람이 너한테도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같이 먹는 건 어때? 네가 싫으면 거절해도 돼. 저는 그래도 아빠를 한번 만나보고는 싶어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제 생각보다 굉장히 정중한 사람이었고 저에 대한 미안함이 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늦지 않았다면 아빠 노릇을 지금이라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다 컸고 아빠의 역할은 필요하지 않아 가끔씩 함께 식사만으로도 족하다고 말씀드리고 두 분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는데 집중하라고 했어요. 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집에 남아있기로 결정했고 엄마도 아쉬워하셨지만 제 결정을 존중하셨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엄마는 집을 떠났고 행복한 인생을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연락하고 만날 때마다 행복함에 미소가 얼굴에서 떠나질 않으세요. 이제는 본인의 삶을 찾으신 엄마를 보면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네요. 가끔씩 세 가족이 단란하게 식사를 할 때면 아직도 적응이 되지 않아요. 아빠라는 호칭이 익숙하지 않아 아저씨라는 호칭이 튀어나올 때도 있네요. 벌써 그 일이 있고 10년이 가까이 지났는데 엄마는 아직도 신혼같이 해외로 여행 다니시고 어디든 꼭 붙잡고 다니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늦게라도 다시 만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엄마에게 늘 빚을 지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아빠를 만나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의 짐이 조금은 덜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서 앞으로 행복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느낀 건 사람은 각자 정해진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관계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각자의 인연을 찾으시길 바랄게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